네, 안녕하세요. 줄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대역전극 국내 최초 초고순도 리튬 본격 생산 이주식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이죠. 9시 2분에 공유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2일이죠. 9월 2일 9시 땡 하자마자 말씀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이 센즈랩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센즈랩의 주가가 꽤나 잘 올라갔죠. 장중에 무려 17%까지나 올라갔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4%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공유해드렸었던 이 가격 위치는 요 자리입니다. 2%대.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무료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는 요 LNF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NF의 주가를 보면은 이게 장중에 6.9% 10만 원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 급락이 또 셌기 때문에 저항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1%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아드렸고 잘 대응하셨다면 꽤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9시 9분에는 한싹을 말씀드렸어요. 한싹의 주가도 보면은 장중에 19%까지나 올라갔죠. 요즘에 딥페이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 더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거는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요것도 잘 갔어요. 자, 그리고 9시 24분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장 중반 흐름부터는 딥페이크의 물량이 다시 나오면서 배터리 가공, 즉 리튬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미리 참고해 두자라고 9시 24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딥페이크 종목들은 윗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리튬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리튬 포어스, 그렇죠? 요게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9시 26분에 공유해 드린 게 이제 리튬 포어스가 있었죠. 그렇죠? 요게 7%대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 초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이슈가 뜨는지 중요한 이슈들을 골라서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단타하기 좋은 종목들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니까 입장하는 방법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 보면은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주신 7,775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475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27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중입니다. 또는 요런 자신만의 투자 의견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을 토대로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정말로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꽤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강세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뭐 포스코, 에코프로, LG엔솔, 삼성 S대 전부 다 2차 전지에 이제 굴지의 종목들이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우선은 이 광물의 가격을 좀 보셔야겠어요. 광물.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리튬이라든지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광물이잖아요.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고 배터리는 광물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물의 가격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광물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주가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은 요 탄산 리튬 가격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8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하락만 하던 탄산 리튬의 가격이 단 한 번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뾰족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승은
지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 넣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한 번 탄산 리튬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줄곧 하락했었던 리튬의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4분기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 줬었어요. 이때 탄산 리튬의 키로당 580위안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가격 위치를 보면은 한 580위안까지 갔었고, 지금 보면은 거의 72위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리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올해죠. 올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등이 이렇게 꾸준히 나왔을 때 요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리튬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주가가 25만 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리튬 가격에 따라서 상승 조정이 나왔을 때 3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죠. 자, 그리고 몸집이 더 작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요것도 2월 달에 4천 원이었는데 3월 말에 뭐 7,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입니까? 거의 70%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 자, 그리고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4,000원이었는데 리튬 포어스도 4월 1일에 8,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이렇게 광물을 관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마침 지금 또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쵸? 요 자리에서.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에서 슬슬 힘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탄산 리튬의 가격이 저는 심하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8월 29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CATL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라는 미국의 의원들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의원들이 국방부에 배터리 제한 목록에 CATL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서한인데 이 CATL에 리밋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한은 미국의 상원 마르코 루비오랑 그리고 미국의 하원 존 몰리나라는 두 사람이 같이 적어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CATL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쵸? 전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이죠. 지금 LFP 배터리를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원계도 뛰어들어서 지금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기술력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상원과 하원의 CATL 제안의 서한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두 분 다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의장에 있고요. 그리고 하원 중특위의 의장에 있는 사람이 서한을 써서 제출을 하니까, 이게 중국의 CATL이 또 미국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미 예시가 있어요. 올해 초에 2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듀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보안 문제로 CATL의 ESS 배터리를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듀크 에너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해병대 기지에서 이제 CATL이 제조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전부 다 폐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된 해커들에 의한 전력망과 같은 이 중요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생물보안법이라고 그렇죠. 이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유전자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치료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발휘한 것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보안의 위협 때문에 자국민들의 유전자들이 노출이 될까봐 전부 다 중국의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배터리도 그래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공급이 많이 됩니까? 데이터 센터에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뭐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력이라든지가 노출이 될 수 있을까봐 중국의 배터리 자체를 폐기시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은 뭐 전기차라든지 ESS라든지 단순하게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의 제품을 아예 미국에서는 못 쓰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 미국이 아니라 미군입니다.
미군에 대한 CATL의 사용 제한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좀 덜 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신뢰도 문제로 봤을 때는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중국이 이렇게 배터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들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곳도 있어요. 뭐 리튬의 광산의 지분도 같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도움을 준다거나 생산 설비를 설치를 할 때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여러 방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엄청 빠르게 커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기차 발전에 투자를 해왔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정부의 보조금은 이제 줄이면서 전기차 시장에 이제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2023년도에 이제 보조금을 폐지를 했어요. 이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워주는 것을 이제 중단했다라는 거죠. 23년 9월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조금 폐지해도 끄떡없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가운데 판매량은 대체로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9월 달에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가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다 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런 기사도 떴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있죠. 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리 잡은 기업에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하게 되는 중국의 이런 스타트업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잇따라서 파산하고 있고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만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 위주로 CATL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생기면은 구멍가게가 망하듯이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CATL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중국에 지금 막대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오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리튬의 가격이 왜 슬슬 올라갈 것이냐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파산하는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되는 배터리의 양도 조절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리튬의 공급량도 조절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슬슬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점유율은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CATL이라든지 이런 이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경쟁하고 있는 이런 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중국이 리튬 가격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리튬의 가공 기술이 워낙에 월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리튬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잘 보시면 2022년도 자료입니다. 한국이 수산화 리튬의 의존도가 지금 84%나 돼요.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 수산화 리튬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 거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튬의 패권, 배터리의 패권이 중국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가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산화 리튬을 우리도 제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 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전구체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중국 거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이 법인이 4월 14일에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도품 출하를 했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국내 최초 수산화 리튬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 공장 완공 시 연 생산 능력이 43,000톤까지 확대가 된다. 우선 1공장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21,500톤. 그리고 이 공장도 21,500톤 해가지고 43,000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광양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게 되면 이후에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한 독립이 또 완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에 배터리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막 쥐어주면서 기술력을 올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배터리의 소재, 가공 능력을 빠르게 올리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아까 이 초도품의 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초도품이란 뭐냐? 초도품이란 하도급 공장이나 공급 업체의 대량 생산과 동일한 생산의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제조된 첫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전에 공부했었던 이 샘플 B, 샘플 A 중에서 샘플 C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산을 하면서 공급까지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췄다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2년 전부터 리튬 가공 기술, 리튬의 광산 지분, 뭐 금양도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수산화 리튬을 진짜 만들고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상반기예요. 올해 4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이라서 우리가 이쪽을 좀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8월 6일 기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품질 조직 개편을 했다. 기술 품질 투자실을 신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품질 테스트를 하면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TF를 발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 설비 투자실과 기술 품질 전략실의 통합으로 업무 시너지를 확대한 가운데 공정상의 제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TF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공급 계약에 나서는 그런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기차의 캐즘존이다, 수요 둔화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전기차의 물량은 증가해요. 그로 인한 필요한 배터리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중국 거에 독립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국산화에 필요한 요 가공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져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게 2022년도 기사예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2023년 작년을 한번 봅시다. 1년간 1689만 대를 팔 것이다 라고 예상 인도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23년에 전기차 인도량은 1406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한 18%, 17%는 좀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고 캐즘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수치를 보셨을 때 그렇죠. 뭐 18%, 20% 이렇게 수요 둔화 전기차 캐즘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거의 4천만 대 이상은 그렇죠. 판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캐파가 최소 3배, 2배 이상은 커질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양극재 캐파 대비 부족만 100만 톤이다 라는 이슈가 올해 2월 달에 떴어요. 그래서 전구체 생산 캐파 증설 전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5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은 10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다. 이게 30년까지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배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구체, 양극재 전 단계, 전구체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생산 인프라, 가공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투자처는 그렇죠? 리튬 가공, 뭐 전구체 생산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플러스 두 종목 해가지고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짜드릴 건데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때까지 나왔었던 실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5년도에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26년도에는 더 그래요. 영업이익만 거의 160% 증가하고 1,100억에서 거의 2,9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내후년에는 거의 5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 8월 22일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이때 이후로 요 자리거든요. 이때 이후로 꾸준히 또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리튬 이슈라든지 CATL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상승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 상승 흐름에 따라서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우상향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고 이렇게 관련이 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줄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종목을 진짜 잘 맞추는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잠깐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로 앞에 영상이었죠. 9월 2일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당일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겠죠. 이때 말씀을 드린 종목 중 하나가 유진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 올라왔어요. 유진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장중에 11%나 올라왔죠. 그렇죠? 하루 만에 11%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죠. 요거는 한 번 더 보세요. 계속해서 빠졌었던 자리를 터치를 해줬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안 빠졌죠.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고 자 아무튼 자 그리고 9월 1일에 말씀드린 9월 1일에 공유해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Y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렸죠. Y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것도 하루 만에 뭐 7% 갔다가 위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워낙에 매도가 강한 구간이라 소화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걸로 보여요. 매물대인 자리를 갭 상승으로 뚫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자리니까 눌린다면 굉장히 찬스예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30일 금요일이죠. 8월 말에 말씀을 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보핏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이것도 30일이 요 자리니까 이 음봉 다음에 9월 2일 월요일 5%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왔죠. 윗꼬리 자리가 잘 보시면 음봉의 종가 자리, 아래꼬리 자리 다 터치했어요. 이거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참고하시고 아무튼 좋은 흐름을 잡아드려요. 이렇게 대장주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8월 30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에코인드림을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에코인드림이 요날에 반응이 없었지만 9월 2일 월요일에는 반응이 왔죠. 8%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8월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침 방송이에요. 새벽 6시에 찍었고 당일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죠. 자 유일에너테크가 하루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29일에 주가가 바로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이야 요거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 볼게요. 어제에 요 캔들은 거래량이 이제는 앞에 없어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급락 구간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꽤나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윗꼬리로 앞에 허물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오히려 상한가가 시원하게 더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매도가 약한 자리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잘 잡아드려요. 자 그리고 8월 27일 화요일이죠. 이때 말씀드린 게 엑셀 세라퓨틱스예요. 이야 요거 2연상 나왔죠. 그쵸? 엑셀 세라퓨틱스의 자리가 8월 27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가 주가가 종가 때 5,100원을 만들어줬는데 2연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뭐 거의 단숨에 8,3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잠깐 볼게요.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음봉만 어느 정도 소화하면 뒤에 있는 자리까지 소화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급락 구간이 많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이 구간까지도 소화를 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숨에 2연상이 나오면서 재빠르게 상승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미 앞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수급도 실시간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같은 경우는요. 유한양행을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말씀드렸고 유한양행도 이제 8월 25일에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요 자리였어요. 8월 26일이 월요일이니까 10만 1,000원대 잡을 수 있었겠죠. 단숨에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8월 22일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22일의 자리는 여기에요.
2차 전지 대장주들은 제가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흐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잠깐 반등했을 때와는 지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1일에는 LG엔솔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LG엔솔의 주가를 보시면 21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예요. 이 양봉을 보고 제가 이 흐름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33만 원에서 단숨에 41만 6,500원까지 단숨에 올라왔고, 요거 제가 저항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41만 5천 원에서는 저항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9월 2일 월요일 14만 6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딱 저항가 터치했고요. 요 자리를 보면은 41만 5천 원. 요 자리예요. 딱 막히죠. 여기서 저항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8월 20일까지 가면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대장주예요. 요것도 말씀드렸고, 동박주죠. 일봉으로 보면은 요것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8월 19일에는 이수 스페셜티 말씀드렸죠. 이수 스페셜티. 요것도 8월 19일에 말씀드렸고 하루 만에 8월 20일에 상한가 수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모든 종목이 다 100% 간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분할로 담아두시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특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오늘도 집중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알아볼 세 가지 종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강원에너지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릴 건데, 자, 포스코 퓨처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24만 6,500원이고요. 저항가는 31만 5천 원입니다.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광양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생산 공장을 착공했고요. 전량 삼성 SDI에게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삼성 SDI는 전고체뿐만 아니라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NCA로 제작을 하겠다. 양극재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증설이라든지 새로운 공장 신설에 대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 SDI가 전기차 캐즘존 때 투자를 많이 했죠. 유럽에 새로운 배터리를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이 꽤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배 이상 이제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캐딜락 전기차 리릭에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생산을 하면서 중국에 독립을 하기 위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독립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장주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자성이 오늘 양봉이 굉장히 좋아요. 15%나 올라왔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음봉이 꽤 컸어요. 이 자리가. 그쵸?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계속 막혔었던 바닥이죠. 그쵸? 여기 이하는 안 빠질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방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졌고 요 자리를 다시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공포감이 있었던 여기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선 공포감이 있죠. 그래서 공포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물량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량이 지금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라는 것은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와도 매수가 계속 채워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공포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개인들이죠. 그렇죠? 개인들이 마이너스 30만 주가 나갔습니다. 야, 이때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물량이 한 번에 나갔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에서 동시에 샀어요. 보험, 투신, 연기금 등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이때까지 없는 물량을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는 악성 매물들의 물량을 받아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으니까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건네주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수렴되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비중은 비슷해요. 그쵸? 근데 5억 초과가 되는 금액이 6개가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5억 이하가 124개. 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 부분은 최소 30억이고 이거는 1억 이상 5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 해가지고 3억 치면은 거의 뭐 360억. 요게 순간적으로 체결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수가 매도 물량을 한 번에 순간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다. 시장가로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분봉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을 5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특히나 많이 샀죠.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구간들을 계속 이제 매수로 채워주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좀 짧게 봤고요. 자, 저한가는 31만 5천 원입니다. 31만 5천 원의 자리는 여기 자리인데요.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는 한 번 더 막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27만 4,500원 이 자리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이 봤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의 현재가는 9만 5천 원이고요. 저한가는 12만 원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구체, 전고체 다릅니다. 전고체는 고체로 된 배터리, 전구체는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 NCA 이런 화학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리튬이 들어가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전 단계의 이런 어느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 설비 확장에 9,6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구체 3공장, 4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25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중국 의존도가 지금 97%라고 해요. 그렇죠?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의 생산 캐파가 4공장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20만 톤 정도를 뽑아낼 수 있대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전구체가 한 100만 톤이 부족하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은 에코프로머티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머티 일봉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뭐 상장 이후에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물량을 많이 뱉어줬는데 거의 뭐 상장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요 양봉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양봉입니다. 요 자리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나왔었던 요 양봉이 정말로 힘이 강했어요.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한 번에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지지선 있죠. 지지선도 터치하면서 소화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상승은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같은 곳을 한 번 더 터치해줬죠. 그러니까 매도가 강한 곳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거래량이 아닐지라도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주가가 8%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뒤에는 이런 물량을 털어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는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빠진 다음에 물량 체크 이후에 다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1 아니고요. 2하는 바로 돌파가 나온다.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잘 보시면 그죠,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별로 붙지 않는데 주가 상승은 굉장히 빨라요. 반비례하고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어떤 주가의 모습이 나와야 되냐. 거래량이 많이 줄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매도가 털리고 있는데 계속 매수가 쌓이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져 버리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단기 상승이 빠르게 탁 하고 나왔을 때도 주가를 보면은 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면 거래량이 쭉 빠지는 흐름에서는 주가가 빠지다가 여기에서 위아래 꼬리로 흔들면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매도를 받아냈죠. 이후에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가 이제 매도가 털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 21%를 꽉 채워주는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 또한 이렇게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 우선 이번 달은 시작이고요. 9월달. 자, 8월달을 한번 보세요. 8월달이 거래량이 7월달 대비해서 적었어요. 주가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거래량은 65%로 터졌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종가를 봤을 때 12%나 올라갔죠.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자리가 매도가 적어요 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주가가 반대로 상승해버리는 이런 지금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한가는 12만 원이고요. 12만 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요 자리, 다음 매물대와 급락이 나왔었던 요 캔들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10만 6천 원을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강원에너지고요. 자, 현재가는 12,640원입니다. 저항가는 15,700원인데 우선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을 통해서 건조기 설비 공급 계약에 이어 전공정 설비 공급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누구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438억 원 규모로 이런 양극재 공정 설비를 공급했다라는 거죠. 자, 핵심 원소들을 배합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 활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터리 인프라 생산의 밸류체인에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에코프로비엠이 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강원에너지. 우선 오늘 7% 갔다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올라가면은 요거 상당히 반응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8% 올랐어요. 윗꼬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매물대에 있는 자리, 눌렸었던 자리를 터치했는데 윗꼬리가 별로 없어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강원에너지가 이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우선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영망치가 나왔죠. 터치해보면은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들을 꽤나 소화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빠졌었던 이 자리는 확실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자리도 거래량을 꽤나 터뜨리면서 영망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자리를 체크해보면은 주가가 여기서는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꽤나 상승 흐름이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자리고,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보면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났을 때마다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크게.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보면은 한 주간 영망치가 나오는 반등이 나왔고 이후에 한 번 더 올려주는 이런 대상승이 나왔죠. 이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가가 요 자리가 얼마냐면은 한 13,000~14,000원 되겠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 자리를 보면은 23,000원, 2,000원 돼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털렸지 않습니까? 다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요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윗꼬리를 보면은 앞에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쭉쭉쭉 줄어드는데 주가는 이제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하죠. 위아래 꼬리를 흔들면서 오히려 앞에 있는 곳을 소화를 해버렸습니다. 근데도 거래량이 적은데도 이 위치를 유지시켰다는 것은 매도가 적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뛰어버린단 말이죠. 지금도 좋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봅니다. 짧게 봤고요. 강원에너지 15,700원 드리겠습니다. 15,700원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이제 꽤나 막힐 수 있어요. 여기는 한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이 앞에 있는 윗꼬리 13,900원을 한번 1차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개를 봤고요. 강원에너지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말씀드렸고 2차전지 종목들이 흐름이 진짜 좋으니까 대장주를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보시고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분할로 지금은 아직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분할로 대응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